영어로 서류를 작성할 때 내 이름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어디에 성을 쓰고 어디에 이름을 써야 하는지 헷갈렸던 적 한 번쯤 있으시죠? 해외여행 커뮤니티를 봐도 하루에 서너 번씩은 꼭 이렇게 성과 이름을 반대로 기입했다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성과 이름이라는 단어만 있는 우리말과는 달리 영어에는 이렇게나 많은 이름 관련 단어가 있으니 헷갈리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름 쓰실 때 절대로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먼저 first name과 last name부터 정리해 볼 건데요. first랑 last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에 오느냐, 즉 순서를 기준으로 이름을 부르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 모두 영어 표현이니까 당연히 순서의 기준도 영어식으로 읽었을 때의 순서가 기준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지성 선수의 이름을 우리는 당연히 박지성이라고 씁니다. 우리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쓰는데요. 하지만 외국에서 박지성 선수를 부를 땐 지성 파크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렇게 영어식으로 읽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에 오는 것이 first name, 나중에 오는 것이 last name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first name이 이름이고 last name이 성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영어식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읽고 순서대로 처음 오는 게 first name, 나중에 오는 게 last name 이렇게 기억하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젠 외국 이름으로 살펴볼까요? 미국 전 대통령의 풀네임을 가지고 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먼저 오는 도널드가 first name, 마지막에 오는 트럼프가 last name이 되겠습니다. 어라?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존은 뭔가요? 가운데 있는 존은 우리나라 이름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middle name인데요. 이렇게 보니 first, middle, last 순서가 딱 맞아떨어지죠? 한국인 분들은 영어로 middle name이 따로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서류를 쓰실 때 그냥 공란으로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패밀리 네임과 기븐 네임을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의미를 해석하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데요. 패밀리 네임은 말 그대로 가문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김간의, 이간의 이렇게 부르듯이 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given name은 부모님이 나에게 give, 주신 고유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성을 줄지 고민하는 분들은 없죠? 태어나면서 그건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give, 주는 것은 성이 아니라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given name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박지성 선수의 이름을 다시 살펴보면 박지성 선수는 박씨 가문의 사람이니 박이 family name, 그리고 박씨 가문 중에서 여러 사람들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지성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니 지성이 given name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도널드라는 고유한 이름을 부모님께 받은 것이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이름은 surname인데요. 이 이름은 그냥 봤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단어는 어근과 접사 분석을 통해서 의미를 알아볼 건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sir이라는 접사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sir이라는 접사는 위라는 의미를 지닌 접사입니다. 사물의 가장 윗부분, 즉 표면이라는 의미를 지닌 surface라는 단어에서도 찾을 수 있는 접사인데요. 그래서 surname을 해석해 보면 다른 것보다 위에 있는 이름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민수, 민주, 미나, 민서가 전부 김씨 집안 사람들이라면 이들의 이름은 각각 김민수, 김민주, 김미나, 김민서가 되겠죠? 하지만 만약 전부 박씨 집안 사람이라면 이들의 이름은 박민수, 박민주, 박미나, 박민서가 됩니다. 이처럼 성은 개별 이름보다 더 상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위에 있는 이름이다 해서 surname이라고 부르는 거죠. 간혹 드물게 forename이라는 표현도 접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또한 어근 접사로 분석해보면 fore는 before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에 오는 이름, 즉 먼저 오는 이름인 first name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 번에 보기 좋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름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은 다 살펴봤고 이제는 풀네임을 표기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영어식 순서대로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혹시 풀네임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우리말 순서대로 이름을 이렇게 쓰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시면 박이 성이고 지성이 이름이라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콤마가 없었다면 여러분의 성이 지성이고 이름이 박인 줄 알기 때문에 순서를 뒤바꿔서 쓰셨다면 콤마를 꼭 찍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턴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연습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건데요. 차례대로 제 질문에 답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을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먼저 하시고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What's your last name? What's your given name? What's your surname? What's your family name? What's your first name?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름과 성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